이제 이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외부 작품들을 커버치기 위한 영역이라고 이미 했었죠. 근데 이것도 좀 원칙은 아니야. 원칙까지는 아니고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요거 그냥 눈으로만 좀 잠깐만 보여드리려고요. 뭐냐면 문학사 흐름 한눈에 보기라고 일부 현대문학 쪽에 나와 있을 거야. 그렇지? 자, 선생님이 내신 데뷔를 하던 시절 옛날에는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암기 쪽에 가까운 국어 영어 수업 다 상관없었어. 그냥 다 암기 쪽이었는데 참고로 요즘에 수능 문제 혹은 너희들의 내신 문제는 암기 쪽이 아니라 이해, 적용, 그다음에 사고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시시콜콜하게 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내신 문제에 이 중에 한 작품이 추가적으로 걸리게 된다면 이런 요소들은 실제로 또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한국문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원래 고전 파트는 이걸 외워야 되는 게 맞아. 고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줄게. 근데 현대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기별로 이런 게 중점적으로 많이 다뤄졌구나라는 것만 느끼고 훅 넘어가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현대문학이 시작되는 그 기점, 즉 시작 시점부터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나머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고전 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는 기준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나요? 뭘 기준으로 우리는 그 앞은 고전이라고 하고 그 뒤는 현대라고 할까요? 가보개혁, 그렇지. 개화기 혹은 가보개혁 이후에 문학들을 현대문학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국어의 역사 파트, 그러니까 중세국어 파트를 공부할 때는 근대국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상식 퀴즈 하나?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죠? 몇 년이야? 상식 퀴즈. 임진왜란은 몇 년에 일어났다? 1992년. 이거 외우는 방법도 있지 않냐? 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고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국어사는 그쪽으로 편성을 하는데 현대문학은 개화기 가보개혁부터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지금 이제 운문부터 먼저 볼 거거든요. 운문부터 시작을 할게. 운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시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지. 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개화기 시기에는 신체시라든가 창가 같은 것들이 있었어 원래는.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현대적인 문학을 느낌을 주다기보다는 약간 가교적, 이 단어를 좀 보자고. 가교적이고 약간 중간적인 느낌의 작품들이 많아요. 신체시라고 하는 건 이걸 한자를 풀어보면 시는 뉴지, 뉴. 체는 스타일이지. 뉴 스타일 포엠이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시 스타일이라는 얘기고 그럼 기존의 시는 뭘 말하는 걸까? 시조를 말하는 거야. 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난 형태의 시들은 다 신체시라고 불렀었고 한국 문학은 기본적으로 서양의 어떤 문학사들이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다 들어왔다는 게 특징이야. 서양 문학은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이게 차분하게 숙성됐고 익어가는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뭐 오리엔탈리즘도 오리엔탈이 왜 나와 갑자기? 휴머니즘도 한번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 고딕 양식도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가잖아 흐름을 타고.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서양의 문학 사조들이 한 번에 책 한 권으로 다 소개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짧은 시기에 여러 가지 시를 시도했었겠지. 오케이? 그런 시도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그런 시들을 그냥 신체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외국권을 받아들인 쪽이 가까워. 그럼 창가는 뭐냐? 가사라는 거 너희들 알지? 가사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노래만 외국 스타일로 붙여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형식은 가사인데 내용은 개화의 어떤 문물을 다루고 있는 형태의 작품을 보고 우리는 창가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이거 말고도 개화 가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정리할게. 기본적으로 개화기 가보개혁 시기에 신체시 혹은 창가나 개화가사라고 하는 갈래들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부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배기 현대시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들, 그렇지? 일제강점기부터 생각해봐. 정말 많잖아. 윤동주 시인, 이육사 시인 등등 박목월 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기가 뒤로 지나가면 이제 1950년대 시인, 60, 70년대 시인들이 따따닥 있는 거지. 그 흐름을 쫙 보자는 거야, 이게 그냥. 그러니까 눈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그렇지? 지금 이 작품은 이 교과서의 순서가 첫 번째의 개화 가사나 신체시를 볼 거다, 그렇지?
그리고 1920년대에 있는 뭐 감상적 낭만주의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레벨의 작품들은 정확하게는 원래 고2 정도에 다루게 돼요. 1930년대 뭐 시문학파 이런 거 있었죠. 이것도 스토리 썰을 풀자면 선생님이 1시간 2시간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돼서 그냥 그렇게 이따가만 넘어가자고. 선생님도 안타까워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자, 그리고 내가 1940년대까지만 해도 그치 그 억압과 압박이 심했었죠. 1940년대 작품을 보면 너희들 아는 작품이 되게 많을걸? 광야, 절정, 윤동주의 서시, 막 참여로 이런 시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게 윤동주 시인이 1945년에 세상을 떠났죠.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너무 슬픈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960년대로 넘어가서 50년대로 넘어가서 50년대에는 당연히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얘기를 막 다루는 시들이 나왔고 1960년대랑 70년대는 그냥 묶어서 설명해 버릴게. 산업화와 도시화의 시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랄까 산업화와 도시화의 특징은 첨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시기였지.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관련된 시들이 좀 빈번하게 많이 보였어. 그리고 나서 19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면 참고로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시기이다 보니까 어떤 문학 안에서도 뭐랄까 그 독재에 대한 항거의 정신을 담그는 시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1990년대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개인화된 문학. 우리가 흔히 현대시라고 하는 것들 중에 뭐 여기 있는 예문들 같은 거 있잖아. 뭐 정호성의 달팽이라든지 김기택의 멸치 유명하죠. 최수석의 뭐 성의꽃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한 작품들인데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2000년대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딱히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렇게 시대사와 시대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현대소설은 나중에 현대소설 파트 들어갈 때 간략하게만 얘기할 텐데 아니야 하지 말자. 그냥 거기 있는 내용들만 그렇구만 하고 넘어가세요. 넘어갈게요. 하고 진짜 얘기는 이제부터. 자, 최우선 현대시 개화기 대표작으로 1번 작품에 동심가라고 하는 녀석과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작품이 실려 있을 거야. 자,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말할게. 얘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을 거야. 알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문학사를 다루는 차원에서 이걸 한 번씩 본 적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너희들이 할 수 있길 바라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오늘은 이 작품 2개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진짜 얘기, 진짜 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진짜 시에 대한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동심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동심가. 원래 제목이 모든 거라기보다는 좀 많은 걸 담고 있죠. 제목이 무슨 뜻일까요? 단자야. 맨 앞에 있는 동자는 같을 동자고요. 심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지. 자, 해석도 달아드릴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점점점. 근데 이 점점점 안에 들어갈 말은 뭐겠니? 참고로 이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가 뭐라고 했어? 지금 우리가 보는 시기가 개화기의 작품이라고 했었지. 개화라고 하는 건 서구의 문물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던 시기야. 이런 개념은 그동안 없었던 것들이 막 갑자기 다 들어와서 우리는 막 혼종을 빠뜨리고, 그렇지? 이거는 뭐 그지? 킹갓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치?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그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하고 있잖아. 갓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그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아마 그게 좀 장인에서 19금인가 그럴 거야. 근데 거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물이거든. 근데 조선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갓을 쓰기도 하고, 그치, 모자를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쓰잖아. 그래서, 근데 그거의 이름이 하필이면 갓이지. 그래서 갓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신문물을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다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걸 거야, 그치?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되게 멋있게 쫙 나오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외국 문물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즐거운 나라 만들어 보세 라고 하는 뭔가 계몽적이고 뭔가 표준적인 뭔가 좀 희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의 시를 쓰던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작품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 계몽적이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미리 잡아주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좀 주제라고 표현해볼까? 오케이? 민족 단결을 통해
민족 단계를 통해 더 새로운 문명, 단계를 통해 신문물을 개발을 시키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이 차라리 낫겠다. 민족 단계를 통해 개화를 이루어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교훈적인 모토로 시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개인의 정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어떤 뭐랄까 무슨 플래카드 같은 느낌의 시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갑시다. 자물깨새 사천년이 꿈속이라. 누가 중도적 시기의 작품이 아니랄까봐 몇 음보로 끊어지는 게 보입니까? 4음보로 끊어지는 게 보이시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학갈래가 뭐였지? 시조랑 가사야. 시조 몇 음보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거잖아. 몇 음보야? 4음보잖아. 가사 몇 음보야? 4음보거든요. 오케이? 4음보들이야.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형식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자물깨새 사천이니 꿈속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 지금 꿈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럼 이거는 아직 뭐가 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야. 개몽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 얘들아 몽이 꿈몽자잖아. 그죠?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잠을 깨어야 된다고요. 만국이 회동하여 사해가 일가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속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국은 지금 회동하고 있대요. 무슨 뜻이야?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합쳐지고 모이고 있다는 얘기야. 세계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지. 그렇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늦어도 그냥 고속비행기가 있으니까 하루 안에 전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을까? 고속비행기를 타면 가능하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중이야. 물론 중세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기준을 생각해봐. 중국 한 번 갈 때마다 몇 달씩 걸릴 거 아니야. 걸어가고 막 말 타고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세상이 좁아지고 있단 말이야. 만국이 모여서 지금 어떤 말을 했어? 사해가 일가로다 라고 말했지? 사해는 무슨 뜻이야? 네 방향의 바다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온 세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일가는 무슨 뜻이거든? 하나의 짐이 됐다. 모든 세상이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좁아지고 있어. 뭐래라? 현실을 인식,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 년 가볼게. 구구세절 다 버리고 상하 동심 동덕하세 라고 돼 있죠. 구구세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일들이란 뜻이야. 잡다한 일들은 다 버려버리고 상하 윗사람 아랫사람 상관없이 동심 같은 마음을 먹고 동덕 같은 덕으로 모여보자. 됐죠? 뭐 하자는 얘기야? 윗사람 아랫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보자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남의 부강 불어 말고 불어하고 근본 없이 회빈하랴 라고 돼 있잖아. 남들이 부강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오케이? 근본 없이 회빈하랴? 근본 없이 근본도 갖추지 못한 채로 자신의 주장만 막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와씨 너 왜 이렇게 돈 많아? 어이씨 너 짜증나. 뭐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너도 부러우면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술을 익히든 능력과 지위를 갖추든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치? 그래서 괜히 부러워만 하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뭐야?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연의 내용이구나. 됐죠? 자, 이 능력이라고 선생님이 표현했지만 개화에 필요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는 거야. 그치? 개화식이잖아. 옛날 거 버려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이제 우리 몸을 맡겨야 된다는 얘기지.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3년 가볼게요. 범을 보고 개 그리고 봉을 보고 닭 그린다라고 돼 있잖아. 범을 보고는 봉을 그리고 개를 보고는 닭을 그린대요. 범 호랑이지? 봉은 봉황이죠. 그러니까 A를 봤지만 B를 그리고 있는 상황들이지 지금 전부 다. 맞죠? 아니 커피를 보고는 아이스티라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아니잖아 이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범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개라고 하는 건 실상이지. 현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말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서도 뭘 그리고 있어? 저건 봉인가 봐. 저건 닭인가 봐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전혀 다른 식으로 뭔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는 A인데 B를 그려내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해. 자, 그럼 요거는 같은 구조를 대꾸시킨 것도 보이시죠? 오케이? 대꾸의 정의가 뭐죠? 통사 구조. 맞아. 그 말이야. 통사 구조가 비슷한 말이야.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불러. 구조가 반복되는 건 대꾸법이다, 알겠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건 반복법이고요. 유사한 문장이 반복되면 그거는 대꾸법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이러면서 문명 개화하려 하면 실상이 제일이라. 그치? 근데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안 된다고요. 문명을 개화하려면 더 중요한 건 뭐다? 실상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왜 이렇게 쓰여지는지 아시겠죠? 실제로는 사람들은 범과 개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 사연입니다. 못새 고기 불어 말고, 오케이. 연못에 있는 고기 부러워만 하지 말고 금을 맺어 잡아보세요. 오케이? 부러워만 하지 말고 뭐라고? 행동으로 나서라. 와, 좋겠다. 말하고 있지 말고 우리도 하자. 그물 맺기 어려우랴 동심결로 맺어보세. 그물을 맺기 어렵다면 동심결로 맺어보래. 동심이 뭐야? 하나된 마음이잖아. 혼자서 뭐 하나 하긴 힘들겠지만 힘을 합치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개화를 노래하는 시였다. 맞죠? 이 정도만 해석하시고, 자, 어쨌든 동심가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가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봤던 시들이랑 결이 많이 다른 게 느껴질 거야. 그지? 뭐 너무 선전 문구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런 작품인데, 참고로 이 시기의 작품들이 대부분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만 한번 겪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해줄 얘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서만 이 정도만 마무리 지어드리고요. 자, 두 번째 작품으로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예전에는 이 녀석이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요즘엔 진짜 안 나오죠. 참고로 물 때리는 게 뭐냐면 이 개화기 시기의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친일 시들이 되게 많았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지. 친일을 해야만 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치? 그런데도 우리는 이육사 시를 보면서 예찬하고 윤동주 시를 보면서 예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런 시를 썼기 때문인 거잖아. 좀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제강점기가 보통 36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그치? 36년 동안 한 나라의 지배를 받은 나라야, 우리나라는. 자, 너희들 지금 몇 살? 17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을 더 살아도 아직까지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 또 하나 언제 독립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의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들은 독립을 노래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시들이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지. 잠깐 딴 얘기였고요. 자, 아직은 근데 그냥 개화기 시기의 작품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앞에 봤던 작품이 개화가사 쪽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했었지. 이 작품은 신체 시에 해당하는 쪽 작품이야. 즉 외국의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우리 것화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신체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인데, 이건 너무 용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품 자체가 잘 안 나온다고. 예? 신체 시의 특성은 되게 단순해요. 쉽게 접근하자. 뭐냐면 고전 시가의 특징도 지니면서 플러스 현대 시의 특징도 동시에 지니는 되게 요상한 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가교적이다 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뭐냐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이런 시가 나오고 나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시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너무 옛스럽지 않니? 이건 현대적이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바로 작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목의 의미부터 파악해볼게. 제목이 해에게서 소년에게인데 여기서 요 해가 썬이 아니에요. 거기 한자 써져 있니? 써져 있지.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 앞에 그려있는 글자 무슨 글자야? 바다야. 이거 바다야. 바다가 소년에게 할 말이 있나봐요. 가보자.
1 써져 있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리를 썩 하고 있지. 음성 상징어로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심지어 음소를 찢어버렸지. 이걸 음소라고 부르지?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 자음하고 모음을 우리는 음소라고 불러? 음소를 찢는다? 오, 새롭잖아. 시조에 아니 고전 시간에 시조에 이런 게 있었냐? 그런 건 본 적도 없잖아. 이렇게 음소 단위로 음성 상징어를 배치한다는 것 자체.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철석하는 거니까 뭘 말하는 거야? 파도 소리를 흉내낸 말이지. 의성어로 표현한 거야. 파도 소리를 흉내내서 뭐랄까? 그 파도가 가진 힘 같은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역시 새로운 스타일의 시야. 그동안은 없었던 시. 그러면서 뭐래요? 철석, 철석, 쏴.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뭔가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미지가 뭐라는 거야. 파도는 바다의 부분이면서 개화의 열망 같은 거야. 거부할 수 있는 거대한 바다의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태산 같은 높음에 집체 같은 바위돌이나 이것이 무엇야? 이게 무엇야? 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해석 좀 되십니까? 무슨 말 하는 건지? 파도의 입장에서 태산같이 높은 산이 있고 집채만한 커다란 바위돌이 있지만 나 파도야. 나 헤일이라고 하면서 밀어버린다는 얘기잖아. 니들이 아무리 거기서 굳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밀고 가면 너희들 끝나는 거잖아. 그냥 바다 밑에 잠겨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거 진짜 파도나 바다가 가지고 있는 뭔가 기상을, 그렇지? 파워를 보여주는 거지.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철썩, 철썩, 튜르릉 콱. 그래서 뭐 보여준 거야? 바다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야. 바다는 파워풀한 존재야. 아무리 인간들이 잘나서 빌딩 높이 세워봤자 바다가 한번 쓱 밀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지. 그럼 참고로 생각해보자. 이 작품에서 바다는 뭘 상징하는 걸까? 개화의 물결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잘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봤자 개화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는 개뿔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써놓고 갔어야 되는데 산, 태산같이 높은 매나 그다음에 집시만한 바위 이런 것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었어. 자, 2연 가볼게요. 철석, 쏴.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나의 앞에는. 나머지 안 읽을게요. 뭐지? 단순하지. 바다의 힘과 위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다가 그만큼 절대적 존재고 힘이 있는 존재고 파워풀한 존재라는 거지. 그러면서 또 3절까지 계속하자. 비슷한 내용이거든. 이제 철석철석을 안 읽을게.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지금까지 없거든. 오케이? 나의 거대한 힘 앞에 쭈그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 통기하고 나서 보아라. 혹시 나한테 거부할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진시황 누군지 알지? 나팔령이 누굴까요? 찍어보세요. 나폴레옹. 그렇지. 진시황, 나폴레옹 너희들이냐? 니들이 아무리 인간사에서 유명한 업적을 중국을 통일하고 그렇지? 유럽을 정벌한 그런 위인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너희는 역시 내게는 비도다. 나하고 결혼이 있건 나오너라. 그죠? 3년도 똑같이 바다의 힘과 위험 넘어가도 되지? 자, 그런데 한 여기쯤에서 한번 잠깐만 멈춰보고 가보자. 지금 사연까지 원래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각각의 내용들을 연 단위로 구분했다는 건 확인됐지. 맞지? 그런데 이 작품은 여전히 얘들아, 현대시는 연의 구분이 존재하잖아. 잘 생각해보면 우리 과거의 시조라고 하는 갈래도, 그러니까 고전 쪽에서 시조와 가사를 떠올려달라는 얘기야. 시조와 가사라고 하는 영역들도 역시 똑같이 연의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각각의 연마다 마지막에 철석 튜르릉 콱이라고 하는 후렴구를 붙여놨지. 다시 한번 쓸게.
여기다 따로 쓰자. 연의 구분 역할을 하는 후렴구가 존재한다는 거.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전 시가적 특징이 시가적 특징이 되는 것이겠죠?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철썩 이런 식의 표현법. 두 번째,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은 정말 현대적이야. 하지만 이 작품이 품고 있는 형식상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더라. 후렴구를 통해서 연을 구분하고 있고 이건 되게 올드한 스타일이라는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 사연까지 계속 간다. 철썩 쏴. 조그만 산모를 의지하거나 산의 모퉁이를 의지하거나 좁쌀 같은 작은 섬, 손뼉만한 땅을 가지고 바다의 입장에서는 육지가 가소로울 거 아니야. 그런 걸 가지고 그 속에 있어서 영악한 채를 부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 자 이리 좀 오너라 나 좀 보자. 근데 사연은 똑같이 힘과 위험을 보여준 건 사실인데 하나의 내용이 좀 더 추가됐지.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좁은 데서 혼자 영악한 척 잘난 척 지가 제일 잘난 척은 다 하고 있는데 한번 나와봐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뭐라고 있는 거냐면 호통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호통을 치는 대상은 누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하죠. 우물안 개구리. 이거 조금 이렇게 치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마. 우물 안 개구리. 한자로는 뭐라고 하죠? 자전거. 그럼 자전거처는 우물 속에서 하늘 보는 거야. 우물 안의 개구리를 순서대로 한자로 바꾸면 돼. 우물 정 아래의 저 의는 의는 지지 정 우물 저 아래 지의 개구리 정서지와라고도 하죠.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니들이 아무리 잘났다 했다 할지라도 나 거대한 파도와 바다 앞에서는 견줄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럼 참고로 지금까지 읽으면서 부정적으로 대항한 대상들 세모 좀 쳐볼까요 한번? 1년에서 뭐가 부정적이었니? 높은 배 세모 쳐봐. 바위돌 세모 쳐봐. 가소로운 존재들이었지. 2년에서 뭐가 있었니? 힘과 권을 부리던 자, 큰 물건 세모 쳤어? 3년에서 어딨어? 진시황, 나팔륜 세모 쳤지? 4년에서 어딨지? 영악한 채 거룩하다 하는 자. 선생님 지금 세모로 묶어드렸지? 이해했어? 이 세모는 부정적 대상들이야. 니들이 아무리 거기서 잘났다고 하면서 야근체하고 힘센 척하고 있지만 내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그런 힘을 보여준 거잖아.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5년과 6년 두 년은 얘기가 살짝 달라져. 오케이? 5년 간다. 철썩. 나의 짝들이는 하나 있도다. 근데 5년은 얘기가 달라졌지. 나의 짝이야. 짝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함께 갈 존재잖아. 짝들이는 하나가 있는데 크고 길고 넓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저것은 우리와 틀림이 없어. 나의 짝은 이퀄 뭐냐고? 푸른 하늘이야. 거대한 바다와 푸른 하늘은 서로 짝이 될 만한 존재가 맞지? 그리고 이렇게 넓고 광활한 존재들은 이런 조그만한 시비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 그쵸?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적은 시비 작은 쌈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없도다. 오케이? 푸른 하늘이 나의 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더러움이 없는 깨끗함. 그리고 그 깨끗함을 우린 다른 말로 어떠한 존재라고 부르니? 순수의 존재라고 부르지. 오케이? 푸른 하늘이 내 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됐어? 그러면서 저 따위 세상의 저 사람처럼 됐나요? 그럼 자 지금 오연도 세모 칠 수 있는 언어가 많이 보이지 않니? 뭐뭘 쳐야 되겠니? 시비, 싸움. 시비나 싸움이 부정적 대상들이었잖아. 또 저 따위 세상의 저 사람. 시비를 거는 사람들. 작은 일로 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 됐지?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관계없이 바다처럼 하늘처럼 순수한 존재와 납작이 될 수 있어. 그럼 거꾸로 얘기해볼까? 이 거대하고 막강한 바다라는 힘도 실은 순수한 존재라는 거야.
물들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능력이 가는 거야. 저 세상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에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정벌할 대상이 되어버린 이 별거 아닌 존재들 중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 크고 순정한 소년배들이야. 능력 맞지? 뭐라고요? 파란색으로 써야지. 딱 봐도 중요한 단어 같아 보이지 않니? 담 크고 순정한 아니 좋아 순정한 소년들. 가리 왜 담이 크다는 얘기일까? 저 바다처럼. 왜 순정한 걸까? 저 하늘처럼. 감이 잡히죠? 지금까지 이어가고 싶었던 거잖아 지금. 소년들은 뭐야? 왜 하필 소년일까? 여기서 담 크고 순정한 할아버지시여 이러면 뭔가 힘 빠지잖아 느낌이. 소년은 저 먼 미래를 열망하는 존재, 미래를 꿈꾸는 존재잖아. 미래를 위한 존재라는 거야. 소년은 미래. 그래서 개화된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시의 주제였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담 크고 순정한 소년배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기미로다. 뭐야? 재롱처럼 귀엽다라고 말하는 건 나는 그런 존재들에게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나, 즉 바다는 그 존재를 귀엽게 여겨 애정한다는 얘기지. 사랑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오너라 소년배 입 맞춰주마. 뭐라고?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까이 두고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결론적으로는 또 개화의 내용이었지. 시대가 바뀌었다, 여러분들. 옛날의 것에 목매이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담 크고 순정한 존재가 되어서 뭐든지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시 안에 담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오케이. 자, 그럼 오늘 1번, 2번 작품 배웠으니까 옆에 있는 문제 수르륵 풀리겠죠? 네. 참고로 다음 시간에 3, 4번과 5, 6번까지 다 가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거기까지도 예습해 오면 좋고. 좋고라는 표현의 선제적 함정 뭔지 알지 이제 선생님 말투?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수업이라서 이것저것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수업 자체의 분량이 좀 줄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빡시게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건강 유의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네.